41과에서 배울 단어는 모두, 이미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먼저 이 단어의 발음을 따라하기 전에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드릴게요. 이 단어는 원래는 도읍, 도자죠. 즉 도시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첫 번째 의미가 도시, 도읍지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서 원래 발음은 따라 읽어보시죠. 뚜라고 읽습니다. 따라서 예문 1, 2, 3 같이 한번 발음해 보실까요? 청두, 청두. 이는 중국의 한 도시 이름으로 바로 사천성에 있는 성도 청두라는 도시 이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首都, 首都 말 그대로 수도지요. 즉 머리수, 으뜸 가는 도시니까 바로 수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都市, 都市 말 그대로 도시지요. 이렇게 도읍지, 도시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바로 뚜라고 발음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읍지라는 것은 수도를 뜻하죠. 한 나라의 수도는 으뜸이지요. 모든 것이 됩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붕괴되면 그 나라가 붕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파생된 부사, 의미가 모두, 다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도시와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구별해주기 위해서 역시 발음을 바꿔준 겁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떠, 떠. 절대 또라고 읽지 마세요. 이런 발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떠, 떠. 이는 모두, 다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주어 바로 뒤에 놓여요. 그럼 주어는 다, 모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즉 주어 뒤에 떠가 오면은 주어는 반드시 2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2개 이상의 주어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한국, 중국和日本都是亚洲的国家. 다시 한번. 한국, 중국和日本都是亚洲的国家.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은 모두가 아시아의 나라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단어 살펴보시죠. 따라 읽습니다. 야조, 야조. 이 야조는 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단어와 유사한 단어로 다음의 단어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조, 조. 사실 모양도 거의 같죠? 차이가 있다면 왼편에 물수, 삼수변이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조, 이 조 모두 땅을 뜻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 조는 한 지역, 땅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광주, 전주 모두 이 조를 쓰죠. 반면에 이 조는
삼수변이 있죠. 따라서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땅. 그래서 이 저우는 바로 대륙 주자가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저우 따라서 아시아 대륙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야는 바로 이 단어의 줄임명이 되겠습니다. 따라 읽습니다. 야시야, 야시야. 영어로 얘기하면 에이시아, 아시아 대륙을 뜻하는 거죠. 참고로 이 이하는 사성으로 발음하는데 남방이나 타이완 사람들은 이하저우, 이하저우 습관적으로 이성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하저우, 야저우 어느 쪽으로 발음해도 다 알아듣는 데 문제가 없어요. 기왕 아시아가 나왔으니까 대륙들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시아 바로 밑에 있는 대륙 뭐가 있습니까? 따라 읽어보시죠. 아오저우, 아오저우. 이 아오저우는 바로 이 단어의 줄임명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아오달리아, 아오달리아. 비슷한가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를 중국어로는 아오달리아 음역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맨 앞에 아오만 따붙인 거죠. 따라 읽어봅니다. 아오저우, 아오저우. 그렇죠.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호주를 뜻하는 겁니다. 아시아와 붙어있는 대륙이 있죠. 뭐예요? 따라 읽어봅니다.欧洲,欧洲. 어우는 한국어로는 도금이 구자입니다. 따라서 구주죠. 그런데 중국어 발음은 어우, 어우 발음으로 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우는 바로 유럽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구라라는 표현이 있죠. 김구라 아닙니다. 구라파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유럽과 러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유럽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아시아에 속해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구라파라는 표현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우 구자가 유럽을 뜻합니다. 따라 읽어봅니다.欧洲,欧洲. 또 다음 단어도 있겠죠. 따라 읽습니다. 美洲, 美洲. 이 메이는美国의 메이죠. America. 앞에 모음이었기 때문에 잘 안 들려서 묵음이 되고 America. 이 메 발음 때문에 메이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따라서 메이저우는 미주, 즉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따라 읽어볼까요? 北美洲, 北美洲 북미와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등의 남미가 있죠. 따라 읽어봅니다. 南美洲, 南美洲 남미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대륙이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프리카죠.
따라했습니다. 非洲 주의할 것은 아프리카는 흑인이니까 검을 흑자를 쓰겠지. 그래서 헤이저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표현 없어요. 검은 대륙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아프리카를 검은 대륙이라고 은유법으로 쓰긴 하는데 중국어에서의 아프리카는 헤이가 아닌 따라 읽어봅니다. 페이저우, 페이저우. 왜 페이저우일까요? 아프리카는 아닌가요? 아닐 삐자예요? 그게 아닌 거죠. 아프리카, 아프리카. 이 발음 때문에 페이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메이저우와 기원이 비슷한 거죠. 따라서 페이저우는 아프리카 대륙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따라 읽어봅니다. 我们都是中文系的学生我们都是中文系的学生 우리는 모두 다 중문과 학생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떠가 왔으니까 주어는 두 개 이상의 복수가 되는 거죠. 특히 이 단어 시 이 단어는 한국어 도금으로 기자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생물에서 어떠한 부류를 나눌 때 종, 속, 과, 목, 강, 문, 기로 나눈다고 했었죠. 따라서 기라는 것은 가장 큰 범주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종, 속, 과 따라서 무슨 학과라고 쓰는데 중국인들은 종, 속, 과, 목, 강, 문, 기 가장 큰 단위인 기로서 학과, 계열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학과는 기로 표현한다는 것 잘 기억하시죠. 따라서 我们都是中文系的学生 우리는 모두가 중문과의 학생입니다. 라고 해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떠오는 모두 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 떠오를 부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정을 할 때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都不都不는不뭐뭇이 아니다. 모두가 뭐뭇이 아니다. 즉 전체 부정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不都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니까 이것은 부분 부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都不 모두가 아니에요. 전체 부정. 不都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분 부정이 된다는 것도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문 보시죠. 我们不都要求跟他握手 다시 한번 我们不都要求跟他握手 우리는 다 그와 악수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즉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라는 부분 부정이 되는 거죠. 따라했습니다. 要求 요구하다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요구하다라는 단어는 要求 사성으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일성 要求
라고 해야 한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또 단어가 있죠. 따라 읽어봅니다. 握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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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하다죠. 악수한다는 건 손을 워 잡을 악자잖아요. 우리 파악하다라고 하죠. 따라서 악수한다는 건 손을 움켜쥐는 것, 잡는 거니까 악수하다, 握手, 握手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반면에 我们都不要求跟他握手我们都不要求跟他握手 우리는 다 그와 악수하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즉 이것은 전체 부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문사 따라 했습니다. 每一个民族都有特色每个民族都有特色 모든 민족은 매 하나의 민족은 다 특색이 있어요. 밑에 읽어봅니다. 各个民族都有特色各个民族都有特色 여기 그 양사가 왔죠? 따라서 앞에는 뭐가 생략됐다? 그렇죠. 이가 생략된 것으로 每一个民族의 줄임용으로 每一个民族라고 쓴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래는 各一个民族인데 이를 생략해서 各个民族라고도 표현한 거죠. 매 민족은 다 특색이 있다. 각각의 민족은 다 특색이 있다. 이거 한국어로 구별이 돼야 한대요. 매 민족들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각각의 민족들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반면에 중국어의 매와 끄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매는 각각 서로 다른 개체의 공통점을 강조하여 하나로 묶는 데 있어요. 반면에 끄어는 서로 다른 개체의 독특한 다른 점을 분리해서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每个民族都有特色는 모든 민족들은 다 특색이 있다. 공통점을 찾아서 묶는 데 의미를 둔 거죠. 반면에 各个民族는 하나하나의 민족으로 분리를 한 거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한국어는 이러한 차이를 굳이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이해하시기 바라요. 또한 다음의 단어도 있습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이해, 이해. 어조사 야자인 이 이해는 중국어에서는 역시 또한이라는 의미의 부사로 쓰입니다. 따라서 이해, 뭐뭐또 역시, 뭐뭐또 또한이라는 뜻이지요. 자, 너는 학생이야. 중국어로 你是学生. 나도 학생이야. 我也是学生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해는 뭐뭐또 역시 다라는 표현으로 쓸 때 바로 뒤에 떠를 붙여주는데 어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뭐또 역시 다라는 한국어의 어순과 같죠? 따라 읽어봅니다. 이해떠 이해떠 이거 떠이해로 표현하면 문법적으로 틀린다는 것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올바른 표현법은 따라 읽어보시죠. 이해떠 이해떠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문 보시겠습니다. 我们也都喜欢他我们也都喜欢他 우리도 역시 다 그녀를 좋아해 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뒤에서 배울 매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만 발음해 봅니다. 헌,
헌, 매우, 역시 대단이란 뜻인데 뭐뭐도 역시 다 매우 뭐뭐하다라는 의미, 어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也都很, 也都很. 예문 보시겠습니다. 他们也都很喜欢唱歌. 그들도 역시 다 매우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 라는 뜻으로 쓰였죠. 따라서 也都很의 어순으로 써야 한다는 것도 역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떠오는 모두 다라는 의미를 지님으로써 주어 바로 뒤에 놓고 주어 바로 뒤에 떠오가 오면 이것은 주어가 반드시 두 개 이상의 복수를 지칭한다는 것. 나아가 두 개 이상의 복수에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떠오는 특이하게 또 다음 같은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저는 중국에서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타이완 생활까지 한 10년 외국 생활을 했는데 제가 석사 때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어요. 제가 살았던 기숙사는 이게 방이고 여기가 복도로 이어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작군요. 여기는 공동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동 거실인 거죠. 즉, 세 명이 한 방에 살지만 각각의 또 벽으로 막아놔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 준 형태입니다. 저는 여기 살았어요. 제 왼쪽과 오른쪽에는 따라했습니다. 동우, 같은 집에서 산다라는 뜻에서 이게 룸메이트입니다. 반면에 남방이나 타이완 사람들은 이런 표현으로 더 많이 써요. 따라 읽어보시죠. 室友, 室友, 室, room, 友, mate, 룸메이트를 의역한 단어죠. 자, 따라 읽어봅니다. 동우, 室友 모두 다 룸메이트인데 중국 대륙에서는 동우를 많이 쓰고 남방 타이완에서는 室友를 더 많이 쓴다는 것도 아울러서 이해하시기 바래요. 저에게는 2个室友, 2个 동우, 두 사람의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여기 1번 방에 사는 친구는 따라했습니다. 신지아포에서 온 친구예요. 어때요? 신지아포 비슷한 발음의 나라 생각나세요? 바로 싱가포르지요. 싱가포르에서 온 화교입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3번 방에 있는 친구는 따라했습니다. 니보얼
니보르에서 온 친구예요. 니보르, 니보르. 비슷한 발음의 국가 생각나시나요? 니보르, 바로 네팔입니다. 이 네팔에서 온 친구는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금요일만 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 새벽쯤 돼야 나타나요. 친구들과 클럽을 많이 갔던 친구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친구가 이제 주말에는 사라졌는데 아예 자기 방에 오디오 세트를 장만하더니 이제 거기를 클럽화 시키더라고요. 오디오 세트가 아주 성능이 좋았습니다. 베이스가 쿵쿵쿵쿵 하면은 벽도 덩달아서 퉁퉁퉁퉁 울릴 정도였으니까요. 뭐 주말에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주말에 또 나갈 때가 있으니까요. 근데 심한 경우에는 새벽 3, 4시가 되도록 오디오를 빵빵 틀어놓고 친구들하고 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인데 여기를 아예 클럽화 시킨 거죠. 제가 잠을 자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이 친구 방 노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现在都几点了?现在都几点了? 그랬더니 이 니보얼 네팔에서 온 친구가 等一下等一下 따라 했습니다. 等一下等一下等 기다리다죠. 이제 따라 읽어봅니다. 一下一下샤 내리다죠. 一下한 번 내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一下 내려놓다 시간적으로 짧아요, 길어요? 순식간이죠? 따라서 一下 하면 아주 짧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一下 앞에 동사를 붙여주면 동사를 좀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等一下 하면은 좀 기다려 라는 뜻이 되겠죠? 이 친구가 갑자기 等一下 하더니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황당했죠. 근데 잠시 후에 다시 문이 열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现在3点半现在3点半 지금 3시 반이야. 저는 제 방에 시계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새벽 3시 반에 지금 몇 시냐고 물어보려고 일어나서 노크를 했을까요? 따라했습니다. 现在都几点了?现在都几点了? 이때 또는 모두 다가 아니라 시간적인 부사로 쓰여 이미 벌써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现在都几点了? 지금이 몇 시야?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야, 지금이 도대체 몇 시야? 지금 벌써 몇 시니? 저는 물어본 게 아니라 화를 낸 거죠. 야, 지금이 도대체 몇 시야? 따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 等一下 잠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저한테 얘기한 말 现在3点半
지금 새벽 3시 반이야. 이 친구는 제 말 뜻을 알아들은 걸까요? 못 알아들은 걸까요? 못 알아들은 거죠. 즉, 이 친구는 떠의 용법을 이해하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클럽 가더니 이러한 기본적인 문법도 몰랐던 거죠. 베이징大学 북경대학은 한 학기 한 번만 불합격을 받으면 바로 자퇴를 해야 합니다. 즉 4년 동안 5과목을 不及格 불합격하면은 졸업장을 주지 않아요. 이 친구 한 학기 동안 5과목 이상 모두 불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 다음 학기부터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떠 이때는 이미 벌써로 해석된다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과거가 되니까 르가 함께 오는 것이죠.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现在都几点了?现在都几点了? 야, 지금이 이미 몇 시야? 이건 따지는 거죠. 늦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문이 饭都凉了,饭都凉了. 밥이 이미 식었다. 밥이 다 식었어. 우리나라에서도 야, 밥이 다 식었어. 밥이 벌써 다 이미 식었어 라는 의미로 쓰죠. 따라서 이때 떠오는 시간적으로 과거를 나타낸다는 것도 함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습 문제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보세요.